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입속 모든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제가 이순자 선생님을 통해서 웃음 치료 또 웃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막 마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고 또 내 얼굴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웃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더 웃고 더 밝게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철, 우리 보통 어른들은 치과에 한두 번 안 가신 분들 없을 거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결국은 이제 보철 씌우는 치료라든지 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거나 보철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위에 이제 치아가 올라갔을 때 그 치아의 유지, 그리고 오랫동안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보통 이제 잘 설명들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치아를 깎아서 씌운 상태에서 보철을 장착하고 나서 주의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어떤 그런 지식을 또 갖고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들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또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의점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가고요. 보철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아를 하고 치과에서 이렇게 이제 치아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를 가시잖아요. 가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거기 안에 접착하는 이 성분이 딱딱하게 굳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으려 그러면 최소한 하루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이놈이 딱딱하게 완전히 굳기 때문에 그동안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질기거나 이런 음식은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우리 엿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캐러멜 같은 거 이런 끈적이는 음식들은 보철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해요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치아의 높낮이가 안 맞고 뻐근하다. 그리고 볼이나 혀를 자주 씹어요. 또 찬물과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시려요.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치아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경이나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빠져 있었거나 또 치아 자체를 깎아서 다시 씌우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응을 보통은 하는 기간이 한 2, 3일,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적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그 증상 자체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체크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구강 내에서 이 음식물을 씹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꽉 다무는 거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보철물 치아를 넣고 맞추는 과정들을 하지만 그게 이제 각각 또 음식을 먹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철이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오셔서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돼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치아를 씌울 때에 금으로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금이 부자다 뭐 이런 느낌들이 옛날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색깔이 보이는 그 금 같은 거라 이런 걸 주로 하셨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심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 재질 우리가 이제 그 세라믹 종류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기질 재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깨질 염려가 아무래도 좀 더 있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거 뭐 일반적인 어떤 음식을 드시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라든지 보철의 두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특별하게 뭐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젓가락이라든지 포크 같은 거, 수저등을 이렇게 확 깨무는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 단단한 거를 잘못 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해서 음식을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초기에는 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네 번째로 해서 이 시멘트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 치아를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 여기 이제 접착제가 이게 시멘트라 그러는데요. 이 접착제를 붙이는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느냐,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연습을 하거나 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조금은 약한 재질로 시멘트를 붙이고 너무 강하게 씹어지거나 또 과도한 힘이 발생하고 또 안 좋은 힘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붙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정리를 하거나 또 다듬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쉽게 빼고 끼우기 위해서 약한 시멘트를 붙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강한 힘이 가거나 또 질긴 거 이런 걸 씹게 되면 이렇게 약한 시멘트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약하게 붙인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치과에서 주의사항들을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금니 털리의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금니 식사를 우리가 털리를 끼고 계실 때 저녁에 주무실 때라든지 이런데 빼고 주무시고 또 낮에 활동하실 때는 끼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치아 자체가 이렇게 이제 뒤에 어금니 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이렇게 치아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 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부분 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완전 털린데요. 이렇게 앞 치아만 있고 뒤쪽에 부분 털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어금니를 그 털리를 빼고 생활하시다 보면 앞니에 과도한 힘이 씹어지는 힘이 가해지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과도한 힘이 발생을 하면서 이 보철 여기는 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치아 색깔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만 이 치아 자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흔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치아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만들어주신 치과에서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앞에 치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드리는 걸 충분히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보철물들을 오래 사용하려 그러면 식후 취침 전에 칫솔질 및 치실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또 정기 검진을 6개월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보철을 했는데 불편한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셔야 되겠죠. 보철물이 조금 움직이거나 헐거워지는 경우 또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빠진 경우 또 씹을 때마다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또 보철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들은 치과에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도 깜짝 퀴즈는 나갈 거고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우리 웃음 치료사 강사 이순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진님 고맙습니다. 장필규 소장님 미소의 소설이 나오는군요. 네, 오늘 또 좋은 수업 잘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볼을 씹는 경우 아주 아픈 경험, 예, 맞습니다. 교합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자, 1번 보철물이 떨어지고 불편한 경우에는 그냥 냅둬도 돼. 안 되겠죠? 그리고 보철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치를 잘하고 치과를 1년에 2번 정도 내원해야 된다. 보철물이 사기 재질일 경우에는 깨질 염려가 있으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해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음식으로 아플 수 있어. 오랫동안 아플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치과에 빨리 가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2, 3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치아가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접착제를 이렇게 붙여놨을 경우에 나사형으로 해서 고정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철물이 약한 거는 붙은 게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단단한 걸 붙여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탈락을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로 가지고 오시면 그때 청소하거나 또 소독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붙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자연 치아에 붙이는 보철은 높이가 너무 낮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탈락이 되지 않는데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탈락이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치과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높이가 임플란트가 보철이 너무 낮아서 탈락이 자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빠지지 않는 형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다시 시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철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틀니라든지 또 보철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은 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또 아는 만큼 보철을 그리고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잘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만큼 오래 씹을 수 있는 재미 이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건강한 치아 관리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털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마모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라든지 또 안에 잇몸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는 안에 보강도 할 수 있고 치아가 마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모양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서 교합 높이를 또 조정해 드릴 수 있고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치과에서는 아무래도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있는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잘 이렇게 세척도 하시고 소독도 하셔서 관리하시고요. 일부 파절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설명이나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치과를 잘 가까운 데서 선택하셔서 치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플란트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안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임플란트는 보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염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부분 일찍 망가지신 분들, 여러 개의 치아가 망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임플란트를 해도
또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금방 또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치과에 와서도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보는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미보치과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